이 나비 모양 화상 자국은?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던 명자 씨는 손님의 어깨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러세요? 화상 자국 처음 보세요? 매일같이 때를 밀며 손님들의 어깨를 확인하던 명자 씨는 30년 전 잃어버린 5살 딸의 흉터와 같은 모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똑같아요. 내 딸이랑 똑같다고요. 당신 내 딸이에요. 최유나. 저의 이름은 최유나가 아니에요. 30년을 기다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지난 과거에 어떤 눈물 가득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최명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선반에는 5살 여자아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매일 아침 이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유나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기다릴게. 30년째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좁은 원룸을 나서며 명자 씨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앱을 열어봤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있나 확인하는 것도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하지만 오늘도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작은 한숨을 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5시 행복탕에 도착한 명자 씨는 녹슨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 때마다 명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올까? 불을 켜자 탈의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래된 락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고 수건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30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70대 단골 할머니 3분이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일찍 왔네.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들은 탈의실로 들어가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명자 씨를 보았습니다. 명자 씨, 아직도 그 생각해? 30년이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됐지. 명자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사람이라도 만나봐. 아직 젊잖아.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손님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명자 씨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 들어있었습니다. 펼쳐보니 1995년 3월 15일 사진이 나왔습니다. 5살 유나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명자 씨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꼭 찾을게. 1995년 3월 18일. 명자 씨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명자 씨는 손님들의 등을 밀어주며 항상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나비 모양 흉터가 있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낡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쓸쓸했습니다. 때밀이방 작은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모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화면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유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을 다 먹고 명자 씨는 때밀이방 벽으로 갔습니다. 벽에는 수십 개의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2023년 5월 12일 엄마는 여기 있어. 유나야, 2024년 8월 3일 꼭 찾아줘. 유나야, 2025년 11월 20일 오늘도 기다렸어. 명자 씨는 새 쪽지를 하나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유나야, 2025년 12월 7일 내일은 올까? 쪽지를 벽에 붙이며 명자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정말 올까? 오후에도 손님이 몇 명 왔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등을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확인해 보니 흉터가 없었습니다. 또 아니구나. 명자 씨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7시, 폐점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유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올까? 퇴근길 버스 안에서 명자 씨는 편의점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실종 아동 찾기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우리 유나도 어딘가 이렇게. 집에 도착한 명자 씨는 좁은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유나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실종 전단지, 신문기사, 경찰서 자료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치 편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유나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기다렸어. 2025년 12월 7일. 손님이 몇 명 왔지만 너는 없었어. 내일은 올까?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편지를 쓰다가 명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명자 씨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느님, 제 딸 유나를 지켜주세요.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해주세요. 명자 씨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불을 덮으며 명자 씨는 유나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내일은 올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고 행복탕에 가고 손님들의 어깨를 확인하고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하지만 명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 하루쯤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명자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마침내 찾아올 것이라는 걸. 수요일 아침, 최명자 씨는 평소와 달리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행복탕으로 출근하는 길, 버스 안에서도 계속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오늘 뭔가 다른 느낌이야. 행복탕에 도착한 명자 씨는 평소처럼 불을 켜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사물함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30년 된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살 유나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명자 씨는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야, 오늘은 올까? 오전 내내 손님이 몇 명 왔지만 명자 씨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손님이 때를 밀어달라고 했지만 어깨를 확인해 보니 아무 흉터도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또다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명자 씨 옆에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명자 씨, 오늘따라 안절부절 못하네. 무슨 일 있어? 명자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뭔가 오늘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또 그 생각? 언제까지 그럴 거야, 명자 씨.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목욕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명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가 명자 씨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사람 별로 없네요. 명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후라서 그래요. 여자가 피곤한 듯 어깨를 풀며 말했습니다. 때 좀 밀어주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혼자는 못하겠어요. 명자 씨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동안 명자 씨는 자꾸 그 여자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여자가 묻는 말에 명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30년 됐어요. 여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30년이요? 와, 진짜 오래 하셨네요. 때밀 이 방으로 들어간 여자는 수건을 두르고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명자 씨는 때밀이 타월을 들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여자의 등에 타월을 갖다 댔습니다. 손님,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네요. 여자가 엎드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아서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명자 씨는 천천히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등을 밀던 명자 씨의 손이 여자의 어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손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오른쪽 어깨 뒤쪽에 뭔가 보였습니다. 10cm 크기의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명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흉터가 마치 작은 나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자 씨의 뇌리에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5살 유나.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그 말. 오른쪽 어깨의 이도 화상입니다. 나비 모양으로 피부가 손상됐어요.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흉터를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여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안 밀어요? 명자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명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명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때밀이 타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명자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여자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명자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자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우리 유나. 유나야. 여자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유나가 누구예요?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명자 씨는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흉터. 이 흉터. 여자가 자신의 어깨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제 흉터가 왜요? 밖에서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당신, 혹시 입양아예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명자 씨는 더욱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생일이 3월 15일 아니에요. 여자는 눈을 크게 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건... 명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5살 때 화재 사고 당했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명자 씨는 여자를 꽉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이에요. 최유나. 여자는 충격에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자 씨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을 찾았어요. 때밀이방 밖에서는 손님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서연인데. 명자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최유나예요. 여자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명자 씨는 여자의 손을 놓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DNA 검사만 해줘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알아요. 당신이 내 딸이에요. 오른쪽 어깨 나비 모양 흉터. 5살 때 화재로 생긴 거. 맞죠?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네. 명자 씨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 딸이에요. 내 유나예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30년 만에. 여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명자 씨에게 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검사해 줄 거죠?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순간 행복탕은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목욕탕을 나선 명자 씨와 서현 씨는 근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현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5살 때. 사진 속에는 어깨에 반창고를 붙인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는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명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해줄게요. 1995년 3월 15일.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죠. 명자 씨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 골목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명자 씨는 좁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5살 유나가 폴짝폴짝 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내 생일이지? 케이크 있어? 명자 씨는 미안한 얼굴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돈이 없어서 케이크는 못 샀어. 유나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괜찮아 엄마. 엄마랑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 명자 씨는 유나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나간 지 며칠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혼자 딸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낡은 밥상에 미역국과 김치 몇 조각을 올렸습니다. 유나는 신이 나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와, 미역국 맛있겠다. 명자 씨는 유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는데 우리 유나는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으니까요. 밥을 다 먹은 유나가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 엄마가 제일 좋아. 명자 씨는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유나,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유나를 재운 후 명자 씨는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잠든 유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빵이라도 하나 사다 줄까? 명자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나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엄마 빵 사올게. 금방 올게. 자고 있어. 응, 엄마. 조심해. 유나는 반쯤 잠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자 씨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분이면 돼. 5분만 다녀오면 돼. 그 5분이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자 씨가 골목 끝 빵집으로 향하는 사이 집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술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잘못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아닌데? 남자는 담배를 피우다 이불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잠자던 유나가 뜨거운 열기에 깨어났습니다. 뜨거워. 엄마. 유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엄마. 명자 씨는 빵 한 봉지를 들고 골목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집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뭐야? 가까이 다가가자 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빵을 떨어뜨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집 앞에는 이미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이웃들이 급히 명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들어가면 당신도 죽어요. 명자 씨는 발버둥 쳤습니다. 내 딸이 안에 있어요. 놔주세요. 내 유나가 안에 있다고요. 집안에서 유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명자 씨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곧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명자 씨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유나만. 얼마 후 소방관 한 명이 유나를 안고 나왔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명자 씨는 달려가 유나를 보았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구급차가 와서 유나를 실었습니다. 명자 씨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명자 씨는 유나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자 씨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생명은 건졌습니다.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어깨에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비 모양으로 피부가 손상됐어요. 큰 흉터가 남을 겁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살기만 하면 돼요. 병실로 옮겨진 유나는 어깨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유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나가서. 엄마가. 유나가 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명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다시는 안 나갈게. 절대 안 나갈게. 3일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자 씨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 금방 올게. 응, 엄마. 5분 후 명자 씨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딸이요. 침대에 있던 아이가 어디 갔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누가 데려갔는데요? 명자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내 딸을? 병원 측에서 급히 CCTV를 확인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유나를 업고 병원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불분명했습니다. 명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유나야. 경찰이 왔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는 실종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이사항란에 적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나비 모양 화상 흉터. 그날 이후 명자 씨의 30년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마친 명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우리 유나예요.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다음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연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계속 명자 씨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명자 씨 역시 집으로 돌아와 30년 전 그날 이후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유나가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소. 명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같이 찾아요. 우리 유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됐잖소. 당신만 집에 있었으면. 당신만.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홀로 남은 명자 씨는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동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유나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유나가 날 찾으면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 명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유나가 목욕탕에 오면 어깨에 흉터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명자 씨는 강남에 있는 큰 사우나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때마다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나비 모양 흉터는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매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또 아니야. 1년이 지나자 명자 씨는 다른 목욕탕으로 옮겼습니다. 2년이 지나자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명자 씨는 전국을 떠돌며 목욕탕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20곳이 넘는 목욕탕을 다녔습니다. 어디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사이 경찰서에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어깨에 흉터 있는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명자 씨는 그때마다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흉터 모양이 달랐거나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당신이 아니구나. 우리 유나가 아니구나. 이런 일이 30년 동안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아 점집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갔습니다. 어느 무당이 말했습니다. 따님,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명자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살아있어요?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꼭 만나요. 특별한 장소에서 만날 거예요. 명자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매달 기도원에 가서 빌었고 절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유나가 사라진 지 1년이 되던 날, 명자 씨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오늘은 내가 사라진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렸어.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엄마는 여기 있어. 꼭 찾아줘. 그날 이후 명자 씨는 매일 밤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통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좁은 원룸 한쪽에 편지 상자가 가득 쌓여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DNA도 등록했습니다. 지문도 남기고 사진도 업데이트했습니다. 혹시라도 유나가 자신의 출생을 찾으면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실종 아동 부모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애는 발목에 점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귀가 조금 큰 편이에요. 명자 씨는 다른 부모들을 위로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명자 씨는 매달 후원금도 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명자 씨는 행복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목욕탕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목욕탕에서만 일하세요? 다른 일도 많은데. 명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게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탕 때밀이방 벽에 명자 씨는 작은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여기 있어. 2023년 5월 12일. 유나야, 꼭 찾아줘. 2024년 8월 3일. 날짜가 바뀔 때마다 새 쪽지를 붙였습니다. 벽에는 수십 개의 쪽지가 붙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걱정했습니다. 명자 씨, 이제 그만 잊고 사세요. 30년이 넘었잖아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잊어요. 제 딸인데. 어떻게 잊어요? 밤마다 명자 씨는 유나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 딸 유나를 지켜주세요.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명자 씨는 잠들기 전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일은 올까? 30년이 흘렀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행복탕으로 출근했습니다. 매일 손님들의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2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3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는 카페에서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편지를 썼고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을 만났어요. 서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엄마가 겪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병원 가요. DNA 검사 받아요. 명자 씨는 서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카페를 나온 서연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의 어깨를 만지며 30년간 살아온 삶을 떠올렸습니다. 서연 씨의 기억은 5살 이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불길, 뜨거운 열기, 비명소리.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엄마. 잠결에 엄마를 찾았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온 건 차가운 표정의 양모였습니다. 또 악몽 꿨어. 정신 좀 차려. 양모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어린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습니다. 양부모 집은 늘 냉랭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어린 서연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당신이 데려오자고 했잖소. 불임이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돈만 들고, 손도 많이 가고. 서연은 문틈으로 듣다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 때문에 싸우는 거구나. 초등학교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반팔 체육복을 입었을 때 친구들이 서연의 어깨를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야, 서연아. 그거 뭐야? 어깨에 이상한 거 있어. 징그러워. 화상이야? 서연은 급히 옷으로 어깨를 가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여름에도 긴팔옷만 입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양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흉터 언제 생긴 거예요? 양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친부모가 제대로 못 돌봐서 그렇게 됐어.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양모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생일에도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양부가 말했습니다. 돈 아까워. 밥이나 먹어. 학교 준비물을 사달라고 하면 양모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꼭 있어야 해. 다른 애들 거 빌렸어. 서연은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은 학교에 와서 도시락도 싸주고 머리도 빗겨주는데 서연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17살 서연은 집에서 서류를 찾다가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아동인수 확인서. 아동명 미상, 추정 나이 5세.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양 날짜는 1995년 3월 18일. 그 날짜 옆에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데려옴. 화상 치료 중이던 아이. 서연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양부모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부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왜 뒤져?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왜 숨겼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양부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었어. 서연은 양모를 보며 물었습니다. 친부모는요? 친부모는 어디 있어요? 양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왜 알 수 없어요? 제 친부모인데. 양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얼마나 돈 들었는데. 서연은 그날 밤 자기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어깨 흉터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유일한 단서구나. 그날 이후 서연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 관련 서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양부모가 다 숨겨놓았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서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양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빚진 거 없어요. 좁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 여러 곳을 찾아갔습니다. 제 친부모 정보 있나요?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이 없네요. 어떻게 없어요? 불법 입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봤지만 30년 전 기록은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 흉터 성형 수술하면 어때? 요즘 기술 좋잖아. 서연은 거울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흉터만 보면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단서인데 만약 친부모가 이걸로 날 찾으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지 않을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서연은 어깨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나를 찾아줄 수도 있잖아. 명절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다 고향에 내려가는데 서연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나한테도 진짜 엄마가 있을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아니면 나도 빼앗긴 걸까? 30살이 넘어서도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평범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이 많아 몸이 피곤했습니다. 퇴근길에 목욕탕 간판이 보였습니다. 행복탕. 서연은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명이 이끄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30년을 기다린 엄마를 만났습니다. 집에 앉아 이 모든 기억을 떠올린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 씨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들고 내일 병원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DNA 검사. 내일이면 알 수 있어.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에 나비 모양 흉터를 보았습니다. 평생 부끄러워했던 이 흉터가 엄마를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이 흉터.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와 서연 씨는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 생각이 나서. 나도 그랬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전자 검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녀 확인 검사 맞으시죠?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도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체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머님부터 하겠습니다. 명자 씨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명자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긴장돼서였습니다. 서연 씨가 옆에서 명자 씨의 다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명자 씨는 눈을 뜨고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서연 씨 차례가 되었습니다. 명자 씨도 서연 씨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2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2주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명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 기다릴 수 있어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만약 아니면 어떡해요? 명자 씨는 서연 씨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제 딸이에요. 엄마가 알아요. 느껴져요. 서연 씨는 명자 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연 씨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저녁 먹었어요?
서연 씨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이요. 뭐 먹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뭐 사 먹으려고요? 명자 씨의 목소리가 안타까워졌습니다. 편의점 음식은 몸에 안 좋은데. 내일은 제가 도시락 싸줄게요. 서연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아니에요. 제가 싸줄 거예요.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앞으로 갈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 씨가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자 씨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요. 서연 씨가 다가가자 명자 씨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김밥이랑 계란말이 넣었어요. 맛없어도 먹어줘요. 서연 씨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뚜껑을 열자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노릇노릇한 계란말이가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생전 처음. 엄마표 도시락. 명자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매일 싸줄게. 우리 딸. 서연 씨는 사무실로 올라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왜 울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서요. 그날 저녁 서연 씨는 도시락 사진을 찍어 명자 씨에게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썼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곧 명자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내일도 싸줄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명자 씨와 서연 씨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명자 씨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서연 씨 회사 앞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처럼 챙겨주는 사람. 처음이야. 어느 날 저녁 명자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 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요. 네, 괜찮아요. 내일 따뜻한 국 끓여서 가져갈게요. 서연 씨는 핸드폰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느낌이 뭘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느낌. 서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인가? 드디어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결과 나왔대요. 서연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일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손을 꽉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자 씨와 서연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야. 서연 씨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30년 만에 부르는 엄마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유나야. 우리 유나야. 의사도 간호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료실 밖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서연 씨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괜찮아. 서연 씨는 명자 씨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진짜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서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딸이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엄마.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서연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좁지만 들어와요. 서연 씨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5살 때 사진, 실종 전단지,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서연 씨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명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왜 나가셨어요? 명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빵 사러 나갔었어. 서연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빵이요? 고작 빵 때문에요?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5분이요? 그 5분 때문에 제 인생이.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 씨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30년이 돌아와요. 전 엄마가 없었어요. 서연 씨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아플 때도 엄마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어요. 양부모는 돈 때문에 날 데려갔어요. 사랑 같은 거 없었어요. 명자 씨는 그저 울며 듣기만 했습니다.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생각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나쁜 아이였나? 명자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서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명자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히 잔 적 없어. 내 아빠도 날 떠났어. 다 내 잘못이라고 했어. 30년 동안 목욕탕만 전전했어. 너를 찾으려고. 서연 씨는 울다가 명자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명자 씨가 방 한쪽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30년 동안 너한테 쓴 편지야. 서연 씨는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유나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기다렸어. 2023년 5월 12일. 다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꼭 찾을게. 2024년 8월 3일. 모든 편지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기다림.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명자 씨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거 죽으려고 했어. 여러 번. 서연 씨는 놀라 명자 씨를 보았습니다. 엄마. 명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날 찾을까 봐. 못 죽었어. 내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 서연 씨는 명자 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구나. 엄마도 고통스러웠구나. 엄마도 힘드셨네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30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 서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낯설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아직은. 명자 씨가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서연 씨는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 항상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명자 씨는 서연 씨의 어깨 흉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거. 항상 미안했어. 엄마가 지켜줬으면 이런 흉터 생기지 않았을 텐데.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명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흉터가 너를 찾게 해줬어. 이게 없었으면 엄마가 못 찾았을 거야. 고마운 흉터야. 정말 고마운. 서연 씨는 명자 씨를 보며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엄마. 흉터한테 고맙다니.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서연 씨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서연 씨는 국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도 좋았지만 엄마가 끓여준 국이라는 게 더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서연 씨가 일어서려 하자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서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명자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억지로는 안 할게. 하지만 30년 만에 만났는데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서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명자 씨가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아니, 서연아. 엄마는 유나라고 불러도 돼요. 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나. 찾아줘서 고마워. 서연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었습니다. 명자 씨와 서연 씨는 함께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 씨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명자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나도 아메리카노 좋아해. 작은 공통점이었지만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요. 특히 돼지고기 들어간 거. 명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나도 김치찌개 제일 좋아하는데. 된장찌개도 좋아해요. 명자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나도. 역시 내 딸이야. 서연 씨도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명자 씨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노래는 좋아해? 네, 노래방 자주 가요. 명자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 꿈이 가수였어.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 서연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저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같이 노래방 가자. 좋아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서연 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눈은 나 닮았어. 코는 내 아빠 닮았고.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재혼했어. 서연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명자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떠났어. 지금은 다른 가정을 꾸렸지.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 15살쯤 됐을 거야. 서연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저한테 동생이 있네요. 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보고 싶어?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궁금하긴 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내가 준비되면 같이 가자. 명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빠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아빠야. 서연 씨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닮았네요. 그리고 입모양도 닮았어. 웃을 때 특히. 서연 씨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명자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제대로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돼지고기 듬뿍 넣어줄게. 장을 보는 동안 명자 씨는 이것저것 집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알아. 내가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야. 서연 씨는 명자 씨가 장바구니에 과일을 담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유나야, 파 좀 썰어줄래? 네, 엄마. 서연 씨는 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가 옆에서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잘하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요리를 했습니다. 명자 씨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서연 씨는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그릇 어디 있어요? 저기 찬장에. 이런 평범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모녀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과 반찬이 놓였습니다. 명자 씨가 서연 씨 그릇에 밥을 푸르게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서연 씨는 국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명자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맛없어? 서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럼 왜 울어? 이런 맛. 처음이에요. 엄마가 해준 밥. 명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 우리 유나.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명자 씨는 계속 서연 씨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엄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많이 먹어야 살쪄. 너무 말랐어. 밥을 다 먹고 서연 씨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명자 씨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명자 씨가 설거지를 하면 서연 씨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미안. 괜찮아요, 엄마.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과일을 먹었습니다. 명자 씨가 사과를 깎아 서연 씨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해봐. 서연 씨는 어색하면서도 입을 벌렸습니다. 명자 씨가 사과 조각을 넣어주었습니다. 맛있어? 네, 엄마. 명자 씨는 서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나가 이렇게 컸구나. 30년 만에. 서연 씨는 명자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엄마랑 TV 보면서 과일 먹고. 평범한 거. 명자 씨는 서연 씨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 매일 하자. 평범한 거. 우리 매일 하자.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좋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명자 씨가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네, 엄마. 행복해?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정말 행복해요. 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정말 행복해.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는 명자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밥을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길, 낯선 사람들, 외로움. 30년간 쌓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 씨가 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상담 받아보려고요. 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같이 갈게. 엄마도요? 응. 엄마도 치료가 필요해. 30년간의 죄책감이랑 우울증. 두 사람은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의 분리, 결핍, 트라우마. 명자 씨도 말했습니다. 죄책감, 우울증, 자책. 상담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피해자예요. 서로를 원망하지 마세요. 서연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피해자요? 네. 범인은 따로 있어요. 당신들을 갈라놓은 사람들이요. 명자 씨와 서연 씨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상담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함께 치유해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요. 상담을 받고 나오며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명자 씨가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잘 이겨내자. 며칠 후 서연 씨는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의사가 어깨 흉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화상 흉터 성형 가능합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거의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서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이 흉터가 부끄러웠으니까요.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수술하면 2-3개월 후에는 깨끗해질 겁니다. 그때 명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원하면 해. 엄마는 괜찮아. 서연 씨는 흉터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둘게요.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지우는 게 좋지 않나요? 서연 씨는 명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가 엄마를 찾게 해줬으니까요. 명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병원을 나오며 명자 씨는 서연 씨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유나. 정말 대견해. 주말에 두 사람은 함께 행복탕에 갔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이게 그 딸이에요? 명자 씨 딸. 정말 닮았네. 할머니들은 서연 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명자 씨가 딸을 찾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요. 서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명자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엄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은 축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떡과 과일,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30년 기다린 보람 있네. 명자 씨, 정말 축하해요. 명자 씨는 할머니들에게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버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 기자가 명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재회라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명자 씨는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딸을 찾으셨어요? 명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목욕탕에서 딸을 기다렸어요. 매일 손님들의 어깨를 확인했죠. 기자가 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깨 흉터로 엄마를 찾으셨다고요? 서연 씨는 어깨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 흉터가 저를 엄마께 데려다 줬어요.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메모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년 만의 기적, 목욕탕 재회. 기사에는 명자 씨와 서연 씨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TV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도 희망 가져도 될까요? 30년이나 기다리셨다니. 저희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명자 씨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30년 후에라도 만날 수 있어요. 서연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명자 씨와 서연 씨는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리신 비결이 뭔가요? 명자 씨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서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어디선가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믿으세요. 명자 씨는 전국의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실종 아동 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30년이 걸려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명자 씨와 서연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네요. 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야. 서연 씨는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엄마,
이제 이 흉터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명자 씨는 서연 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그건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야.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훈장. 30년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재회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는 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사 갈게요. 명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으로요. 명자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좁은데. 괜찮겠어?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 씨를 안았습니다. 우리 유나, 정말 고마워. 주말에 서연 씨는 짐을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았던 서연 씨의 삶은 소박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만큼이었네요. 명자 씨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채워가자. 우리 함께. 짐을 다 정리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나러 가요. 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해요. 그리고 용서하고 싶어요. 명자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며칠 후 두 사람은 아빠가 사는 집 앞에 섰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명자 씨와 서연 씨는 서로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명자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서연 씨의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명자 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래간만이요. 그리고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아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나야.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이서연이에요. 유나였고요. 아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 씨는 아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빠는 서연 씨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아빠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아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혹시, 유나?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이야기 나눠요. 거실로 들어가자 15살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서연 씨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 서연 씨는 동생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응. 누나야. 동생이 서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만나서 반가워요. 서연 씨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나한테 동생이 생겼구나. 아빠의 아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빠가 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서연 씨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양부모 밑에서의 삶, 혼자가 된 이야기, 엄마를 찾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아빠는 듣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찾았어야 했는데. 명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유나를 찾았으니까요. 아빠의 아내가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주 놀러와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동생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누나, 다음에 같이 영화 볼래요? 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저녁을 함께 먹고 명자 씨와 서연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았어요. 아빠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상처받지 않아서. 그날부터 서연 씨와 명자 씨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명자 씨가 서연 씨를 깨웠습니다.
유나야, 일어나 출근해야지. 서연 씨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말했습니다. 엄마 5분만요. 안 돼. 지각하겠어. 이런 평범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출근 전에 명자 씨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늘은 김밥이야. 좋아하지? 엄마, 너무 많이 싸는 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야지. 회사에서 힘들잖아.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서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지? 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더 좋아하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 양파 어떻게 썰어요?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채 썰면 돼.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명자 씨가 과일을 깎아 서연 씨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해봐. 엄마, 제가 먹을게요.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주말에는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유나야, 이쪽 좀 닦아줘. 네, 엄마. 청소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명자 씨가 서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나가 이렇게 컸구나. 서연 씨는 명자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명자 씨는 서연 씨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엄마도 정말 행복해. 어느 날 저녁 서연 씨가 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때 밀어드릴게요. 명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 씨가 명자 씨의 등을 밀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않아요? 아니야. 시원해. 서연 씨는 명자 씨의 등을 정성스럽게 밀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명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돌아와줘서 엄마가 살았어. 30년을 기다린 끝에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유나. 이제 두 사람은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행복탕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 명자 씨와 서연 씨는 함께 목욕탕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도와 목욕탕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는 힘들잖아요. 고마워, 유나야.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명자 씨. 서연 씨도 있네.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하니까 보기 좋네. 목욕탕 한쪽 벽에는 실종 아동 포스터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전국의 실종 아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특징 있는 분 보시면 연락 주세요. 명자 씨와 서연 씨는 매달 수익금 일부를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센터장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됩니다.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다른 가족들도 저희처럼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60대 할머니 한 분이 목욕탕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손자를 찾는데요. 명자 씨가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떤 특징이 있으세요? 발목에 빨간 점이 있어요. 1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서연 씨가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명단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서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손님 3개월 전에 오셨는데 발목에 점 있다고 메모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명자 씨가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여기 연락처 있어요. 전화해 볼게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탕인데요. 혹시 할머니 찾으세요? 전화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찾아요. 10년을 찾았어요. 며칠 후
행복탕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자, 할머니. 명자 씨와 서연 씨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명자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손자를 찾았어요. 명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다른 분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도 행복탕을 통해 세 가족이 더 재회했습니다. 행복탕은 기적의 목욕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자 씨와 서연 씨는 문을 닫고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죠? 명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랑 있으니까 안 힘들어. 청소를 마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소개팅 한다고 했잖아요. 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사람. 어때? 서연 씨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명자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행복해야 해. 우리 유나. 몇 달 후 서연 씨는 정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명자 씨와 서연 씨는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이거 예쁘다. 엄마, 너무 비싸요. 명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결혼식인데. 서연 씨는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나비 모양 흉터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흉터가 보이는데 다른 디자인으로 하실래요?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흉터 자랑스럽거든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서연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명자 씨는 서연 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유나. 정말 예쁘다. 서연 씨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아니야. 엄마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행복탕 단골 할머니들, 실종 아동센터 사람들, 서연 씨의 아빠와 새 가족도 왔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명자 씨는 서연 씨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신랑이 서 있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명자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신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서연 씨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어깨 흉터. 수술 안 하셨네요? 서연 씨는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가 저를 엄마께 데려다 줬어요. 자랑스러워요. 신랑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흉터 덕분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행복탕으로 돌아온 명자 씨와 서연 씨는 마지막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는 제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괜찮아. 신혼이니까 남편이랑 시간 보내야지. 그래도 주말에는 올게요. 그래.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 청소를 마치고 두 사람은 때밀이방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여기 있어. 명자 씨가 새 쪽지를 붙였습니다. 유나야, 엄마 행복해. 2026년 12월. 서연 씨는 명자 씨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때 밀어드릴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서연 씨는 명자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유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탕 간판이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기적. 그 기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명자 씨와 서연 씨는 손을 꽉 잡고 행복탕을 나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행복탕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